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뛰어난 발재간, 탁월한 위치 선정으로 어느 팀, 어느 리그에서든 빛을 발하는 골잡이, 호날두 이전 세리에 A 최고 이적료를 기록했던 선수로 65년 만에 리그 한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을 갈아치웠던 아르헨티나 득점 기계 곤살로 히구아인입니다. 1987년 12월 10일 히구아인은 프랑스의 서쪽 끝에 위치한 브레스트라는 해안 도시에서 태어납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 의외의 출생지인데, 그가 태어나던 당시 히구아인의 아버지 호르헤 히구아인이 프랑스 1부 리그의 스타드 브레스트에서 선수로 활약했었기 때문이었죠. 히구아인의 아버지 호르헤가 큰 코 때문에 파이프를 뜻하는 LP파가 별명이었고, 히구아인은 자연스럽게 작은 파이프를 뜻하는 LPP타가 별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히구아인은 프랑스에 얼마 머물지 않았고 태어난 지 10개월 만에 프랑스를 떠나 아르헨티나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아버지가 뛰던 팀이자 아르헨티나 명문 리버플라테에서 본격적으로 축구를 시작합니다. 그의 형인 페데리코 히구아인과 함께 유스팀에 몸을 담고 있었는데, 곤살로 히구아인은 성장이 정체된 형과 달리 무럭무럭 성장세를 거듭을 합니다. 2004년 리버플라테와 프로 계약을 맺고 프로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05년 5월 29일 힘나시아와의 경기에서 만 17살의 나이로 프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에 히구아인은 총 4경기에 출전해 한 골도 득점하지 못했지만 그의 가능성을 본 해였습니다. 다음 해 히구아인은 전 시즌보다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총 14경기에 출전해 5골을 기록하면서 서서히 자신의 이름을 알려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2006년 10월 8일 라이벌 보카 주니어스와의 경기에서 2골을 넣는 등 뛰어난 활약을 펼친 히구아인은 12월 13일 아르헨티나 일간 스포츠에 의해 2006년 최고의 선수상에 선정이 됩니다. 이렇게 촉망받는 공격수가 된 히구아인은 리옹, 맨유, 첼시 등 명문 클럽들의 관심을 받다가 결국 레알 마드리드의 제의를 받아들여 스페인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적료는 148억. 레알의 스카우터는 당초 보카 주니어스의 페르난도 가고를 체크하기 위해 경기를 관람했지만 더비 매치에서 히구아인을 발견하게 되었고, 히구아인, 가고 둘 다 레알 마드리드로 입성을 합니다. 이때 프랑스 대표팀의 부름을 받았지만 거절했고 곧바로 아르헨티나 시민권을 획득을 합니다. 레알 입단 첫 시즌인 2006-2007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더비전을 통해서 데뷔골을 신고한 히구아인은 19경기에서 2골과 3도움을 기록합니다. 입단 초기 문전에서 성급한 마무리, 어이없는 마무리를 하기도 했지만 피지컬 트레이닝을 통해 몸싸움을 강화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슈팅 타이밍을 잡기 시작하면서 레벨업에 성공을 합니다. 2007-2008 시즌 25경기에서 8골로 팀 내에서 시간 대비 골 기록이 최고 수준이 됩니다. 엘클라시코전에선 교체로 나와 57초 만에 골을 넣는 듯 슈퍼 서브의 모습을 일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2008년 반 니스텔루이라는 걸출한 골잡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초기 시절 윙포워드로 소화하면서 이타적으로 팀 동료를 도와주었지만 반 니스텔루이가 부상을 당하면서 스타일을 바꾸었습니다. 당시 토트넘에서 경질당하고 레알로 온 감독 후안데 라모스는 히구아인을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뛰라고 했고, 이 변화는 히구아인의 축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리그에서 34경기 22골로 뛰어난 활약을 펼친 것이었죠. 득점왕에는 실패했지만 초반 말라가단에선 홀로 4골을 터뜨린 장면은 압권이었습니다. 갈락티코 정책으로 카카, 호날두 등 슈퍼스타들이 영입이 되면서 히구아인의 입지는 불안정할 것이라는 평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009-2010 시즌 히구아인은 이런 주장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리그에서 27골을 쏟아부었고 라리가에서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2위를 차지합니다. 히구아인은 이렇게 벌써 월드클래스급 선수로 성장을 했고, 당시 야심차게 영입되었던 카림 벤제마는 히구아인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쩔쩔맸습니다. 이같이 히구아인이 펄펄 날자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에서 데뷔했고 마침내 2010 남아공 월드컵에 참가를 합니다.
한국전에서 해트트릭을 터뜨리면서 존재감을 뽐는 데 이어 16강 멕시코전에서 추가골까지 넣어 득점왕 후보로 점쳐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공격진에게 공을 넣어줄 미드필더가 사실상 전무했고 이 문제점은 8강 독일전 대패로 이어집니다. 2010-2011 시즌 역시 주전 공격수로 낙점받는 이과인이었지만 허리 수술을 받으면서 시즌의 절반을 쉴 것이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2개월 만에 복귀해 17경기 10골을 기록하죠. 3골과 2도움을 기록했던 발렌시아전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허리 부상 재발을 염려해 당시 감독이던 무리뉴 감독은 체중을 불릴 것을 요청을 했고 이과인은 전에 보이던 날카롭고 동적인 모습이 사라진 대신 전에 없던 피지컬로 인해 파괴력을 갖추게 됩니다. 2011-2012 시즌 호날두와 부활한 벤제마와 함께 팀 득점의 대부분을 책임지며 레알의 리그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시즌 활약도는 10점 만점에 9점, 라리가 33경기에서 22골 9도움, 챔피언스리그 12경기에서 3골 2도움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벤제마에 이어 팀 내 두 번째 공격수 위치에 불만을 가집니다. 2012-2013 시즌 많은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골을 터뜨립니다. 레알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호날두가 결장하거나 부진한 경우 큰 어려움을 겪었고 무관에 그쳤기 때문이었죠. 레알은 벤제마를 남기고 이과인을 방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과인이 다음으로 정한 행선지는 나폴리였습니다. 이적료는 463억, 레알로 올 때보다 3배나 가격이 올랐습니다. 나폴리는 베니테스 감독 체제에서 2013년을 시작을 했고 이과인뿐만 아니라 카에온, 라울 알비올 등 레알 출신 3인방을 품에 안았습니다. 나폴리는 시즌 초반 6경기에서 14득점, 무패 행진을 달렸고 이과인 역시 6경기 3골로 세리에 A에 안착을 합니다. 시즌 초반과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힘이 떨어져 챔스, 유로파 모두 탈락을 했지만 이과인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나폴리의 리그 3위 성적이나 전력이 나름 안정적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첫 시즌 리그 32경기 17골로 활약을 했고 코파 이탈리아 우승에 일조합니다. 2010년 월드컵의 악몽을 지우려고 했던 이과인은 2014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 9골을 기록하면서 학살자로 이름을 높입니다. 메시가 없는 경기에선 이과인이 경기를 지배했고 그 일례로 이탈리아를 이긴 경기에서 그는 모든 골에 영향을 줍니다. 이제 월드컵 본선만 잘하면 되는 이과인이었지만 정작 본선에선 순도 있는 골은 8강전 선제골뿐이었습니다. 독일과의 결승전에선 하늘이 내린 1대1 찬스를 날려먹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팀은 준승에 그치죠. 국제대회와의 악연은 다음에 코파에서도 이어져 칠레와의 결승전에서 승부차기를 실축을 하고 맙니다. 국대만 오면 이상해지기 시작했지만 소속팀은 여전히 맹활약을 이어나갔죠. 나폴리 2년 차인 2014-2015 시즌 37경기에서 18골을 터뜨리면서 변함없는 골 감각을 과시합니다. 코파도 2연패도 했고 도움을 8개나 기록해 팀 내에서 최고의 공격 옵션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합니다. 리그와 별개로 지금까지 유럽 무대에서 부진했던 그가 드디어 터져 유로파에서 순도 높은 골을 만들어냈고 한 시즌 최초로 공격 포인트 10개를 쌓아 올립니다. 하지만 나폴리는 4강에서 탈락을 했고 리그 또한 5위여서 다음 챔스 진출에 실패합니다. 유럽 최고 수준의 스트라이커로 손색이 없는 모습을 보이자 여러 클럽들이 그에게 접근을 합니다. 하지만 나폴리는 이과인에게 천문학적인 가격표를 달아 판매 불가를 발표합니다. 거기에 감독을 베니테즈에서 사리로 교체를 합니다. 이과인과 사리의 효과는 환상의 궁합이었습니다. 사리는 이과인의 출전 시간을 늘렸고 이과인은 리그 35경기 36골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세웁니다. 세리에 A 단일 시즌 최다골을 새로 수립한 신기록의 주인공이 되었죠. 덕분에 나폴리는 리그 2위라는 큰 성과를 거둘 수가 있게 됩니다. 득점왕을 차지한 이과인과 2위 디발라의 골수는 무려 17골 차이였습니다. 나폴리는 이과인에게 무려 1196억의 가격표를 붙여 절대 안 팔 것이라고 단언을 했지만 유벤투스가 이 가격을 과감히 지불을 하면서 영입을 합니다. 이탈리아 클럽 역대 최고 이적료이자 남미 축구 선수 역사상 가장 비싼 선수가 된 것이죠. 새로운
마라도나로 생각을 했던 나폴리 팬들은 배신감에 이과인의 유니폼을 불태우며 그에 대한 욕설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적 첫 경기부터 득점포를 가동합니다. 중간중간 삐걱대는 일도 있었지만 이과인은 2016-2017 시즌 리그 36경기에서 24골을 기록하면서 팀 내 최다 득점자의 주인공이 됩니다. 팀이 유벤투스였기 때문에 챔스에서 경쟁력이 있었고 결승까지 진출합니다. 그런데 큰 경기 울렁증과 체중이 불어난 탓에 팬들은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역시나 마지막 한 걸음을 앞두고 무기력하게 쓰러집니다. 그의 준우승 스토리는 4개 대회 연속으로 연장되었고 4번의 결승전에서 단 1득점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2017-2018 시즌 이과인은 50경기에서 23골 8도움을 기록합니다. 팀의 부동의 주전이었지만 득점 페이스는 꾸준히 하락을 했습니다. 리그 7연패를 달성한 유벤투스였지만 이미 이과인을 다음 시즌 영입 카드로 쓰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레알에게 또 한 번 패하면서 8강에서 탈락했기 때문이죠. 유벤투스는 정상급 공격수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8년 여름 호날두를 유벤투스가 데려오면서 이과인의 이적이 급물살을 탑니다. 보누치의 복귀라는 명분과 함께 떠밀리듯 AC 밀란으로 입단을 하게 됩니다. AC 밀란 입장에선 지난 시즌 18골을 넣은 크루토네가 최다 득점자라 이과인을 강력히 원했죠. 이적은 아니고 1년 임대였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AC 밀란 유니폼을 입고 4라운드 만에 첫 골 신고를 시작으로 3경기 연속으로 득점 행진을 이어가면서 팀의 새로운 간판 공격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유로파에서도 출전한 경기에서 모두 득점을 터뜨리면서 팀의 전승을 이끕니다. 2019년 여름 나폴리 시절 은사였던 사리 감독이 첼시 감독이 되고 난 후 이과인은 난생 처음으로 EPL 첼시로 인대를 떠났지만 19경기 7골이란 기대에 못 미치는 활약으로 다시 원 소속팀 유벤투스로 돌아와야 했고 이미 호날두, 디발라 등 걸출한 공격수 때문에 활용도 또한 높지 않았습니다. 2020년 여름 이과인은 정들었던 유럽 무대를 떠나 미국 무대로 진출합니다. 마이애미가 제시한 연봉만 67억. 그러나 그의 은퇴 결심을 앞당긴 건 어머니의 별세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과인의 축구를 응원해온 어머니의 사망, 형 페데리코 이과인의 은퇴까지 겹치면서 곤잘로 이과인의 선수 생활은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골을 결정짓는 마무리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과 양발로 가리지 않고 강력한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선수가 바로 곤잘로 이과인이었습니다. 어디에서든 잘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국가대표에 대한 평가가 박하긴 하지만 그는 어떤 유니폼 색깔에 관계없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고 분명 2010년대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볼잡이로 팬들은 오랫동안 기억할 것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3번의 득점왕, 발롱도르 3위 등 1990년대 최고의 골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